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저희 지금 하와이로 떠나기 위해 수속 중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갈 섬은 오하우. 남편의 군인 신분 덕에 대부분의 항공사가 가방이 2개까지 체크인이 공짜라 저희는 항상 가장 저렴한 가격의 항공사를 찾아 이용을 한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택한 항공사는 하와이안 에어라인. 비행시간이 5시간 반이다 보니 가는 도중 식사가 한번 제공이 되는데 비빔밥은 아니고요. 햄 샌드위치네요. 2개 다 제 거 아니에요. 하나는 아들 거. 물론 맥주는 별도로 구매를 해서 마셔야 하고요. 전 워낙에 맥주를 좋아하는데 특히 비행기에서 마시는 맥주를 좋아한답니다. 한 캔만 마셔도 3캔을 마신 것 같은 취기에 왠지 이득 본 기분 탓이랄까? 이렇게 샌드위치 하나 먹고 나면 조금 있다 이런 귀여운 파인애플 모양의 쿠키도 하나 준답니다. 하와이 하면 파인애플이잖아요. 그래서 쿠키 모양까지 파인애플이네요. 아주 귀엽죠? 뭐야 이거야? 하얀색. 비가 내리기 시작했네요. 2월달에 이 섬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운 좋게도 이번 주는 오늘만 비가 내리고 나머지 저희가 있는 6일 동안은 날씨가 아주 좋을 예정이랍니다. 이번엔 렌트카 때문에 조금 골머리를 앓았네요. 이 차가 뚜껑이 오픈이 안 돼 다음날 가서 다른 오픈카로 바꿔왔는데 그건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안 돼 핸드폰으로 내비 보고 다니느라 불편했어요. 이제 다시는 오픈카 렌트 안 하려고요. 뭐 이게 오픈카만의 문제는 아닐 테지만 어쨌든 좌석 불편하지, 타고 내리기 불편하지, 문틈 안 맞아, 바람 새지, 뭐 이것저것. 이젠 컨버러블의 환상은 접으려고요. 그리고 렌트카는 차고에서 끌고 나오기 전 중요한 기능들은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것도 이번에 배웠네요. 아마도 저기 저 아가씨들은 일기예보를 확인을 안 하고 뚜껑을 열고 출발을 한 모양이네요. 컨버러블은 저 정도 속도로 달릴 때는 뚜껑을 다시 닫을 수가 없으니 그냥 막고 가는 거겠죠? 리조트길에 들어와 속도가 줄으니 이제야 뚜껑을 닫으려 하고 있어요. 지금 쉬워? 다 와서 왜 쉬워? 오하우는 다들 아시죠? 하와이다 라고 생각하면 처음으로 떠올리는 와이키키 해변이 있는 그 섬. 리조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리어트 베케이션 홈, 타임쉐어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곳에서 7박 8일 묵을 예정이랍니다. 하와이의 섬들을 통틀어 이 섬이 인구가 가장 많이 산다더니 육지에 있는 모든 체인점들이 다 있어서 코스코에 가서 간단히 시장을 봤는데 코스코에서 포케도 팔더라고요. 이번에도 2룸으로 예약을 했는데 대부분의 플로어 플랜은 비슷하네요. 한쪽으로는 스튜디오 같이 방과 욕실이 따로 있고 중간에 주방과 거실 그리고 모닝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발코니. 비가 오다 보니 습기가 좀 있는데 기분 나쁜 끈적함은 아니네요. 너무 덥지도 않고 운치도 있고 좋네요.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마스터 베드룸. 리조트가 지어진 지 좀 오래되었는지 가구들도 그렇고 좀 올드한 느낌은 나네요. 여보 무슨 소주 파티 할 거야? 소주 파티 해야지. 혼자서? 저녁에 코스코에서 파는 포케도 맛을 봤는데 이 포케 맛은 향 없는 참기름과 간장 한 방울씩 떨어뜨린 그런 맛이에요. 유명하다니까 먹어는 보는데 전 그냥 와사비 간장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네요. 다른 곳도 몇 군데 먹어봤는데 오늘 먹어봤던 코스코 포케가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맛이 있었네요. 이렇게 수영장에 나와 있으니 휴가를 와 있구나 하고 실감이 나네요. 같은 미국 땅이지만 시차가 있어 내일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줘야겠어요. 그럼 굿나잇.
다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운동 거르지들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와서도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걸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고 난 후에야 알게 되었답니다. 물론 운동과 거리가 먼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요. 샤크스콜이라는 꽤 유명하다는 곳으로 스노클링을 가는 게 오늘의 계획이었는데 이곳 현지인이 오늘 파도가 세서 다른 날로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충고와 다른 안전한 곳을 추천해줘서 왔는데 공항 가서 차 바꾸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주차장이 꽉 찼다며 모든 차들의 출입을 막아버리네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처음 계획이었던 샤크스콜에 가서 파도나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남쪽 끝,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북쪽 끝. 끝에서 끝으로 가는데 2시간도 안 걸린다고 하네요. 정말 섬이 작긴 작네요. 출발 전 물을 사러 세븐일레븐에 들렀다가 무스비를 판다며 마시나 보자고 사왔는데 멸치도 안 들었는데 냉장고에서 오래 묵은 멸치 냄새가 나더라고요. 한국 맥도날드에서 불고기 버거 팔듯이 하와이는 맥도날드에서도 무스비를 파니까 굳이 편의점에서 무스비는 사서 드시지 마세요. 이곳이 바로 샤크스콜이랍니다. 저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스노클링 하는 곳이에요. 파도가 세도 사방이 막혀 있어서 많이 위험해 보이지는 않죠?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그냥 온 김에 스노클링 조금 해보기로 했답니다. 정말 쓰나미가 밀려오면 저런 느낌일까 할 정도로 파도가 세긴 세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볼 때는 물살에 쓸려 바다로 떠내려가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다지 위험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고개를 담그는 순간부터 물고기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왠지 손으로 만져도 달아나지 않을 것 같아 소심하게 손 한번 뻗어봤는데 달아나더라고요. 큰 파도가 오니 물 안에서도 저렇게 몸이 쓸리더라고요. 저 파도를 왜 그냥 서서 보고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중심을 잃고 파도에 휩쓸렸답니다. 왜 현지인이 위험하다고 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돌들이 많고 저 돌들이 꽤 날카로워서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인간의 한없이 나약함은 자연 앞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얕은 곳으로 와 돌 위에 앉아 있었는데 첫 물살이 내 몸을 공중부양시키듯이 띄우고 뒤따라오던 물살이 때려버리니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뒹굴게 되더라고요. 이때는 가방들까지 다 휩쓸려 떠내려갈 뻔했어요. 가방 근처에 안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차라리 서 있었더라면 좀 더 안전했을까? 여기저기 아이들 울음소리, 현지인의 충고를 정말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결국엔 이렇게 피를 보고야 말았답니다. 지금도 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 슈림프라 그랬어? 다 슈림프밖에 안 팔아. 그 옆에 가게는 그 스파이시 슈림프. 아, The other one like 이렇게 다 같이 해놓고 먹으면 되지.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것 같다. 아니야 틀려. 아, 틀린 거야? 거기 초이스가 3개 있는데 3개. 길 건너에 푸드트럭이 2개가 있었는데 꽤나 유명하다고 해요. 타코와 슈림프 트럭. 타코를 사러 갔던 건데 카드 머신이 고장이나 현금만 받는다 해서 현금이 없었던 남편이 옆 트럭에서 슈림프를 사왔네요. 메뉴는 딱 저 3가지. 갈릭 버터, 레몬 버터, 스파이시 슈림프. 이건 그냥 버팔로 소스였고요. 그 중에 갈릭 버터 슈림프 가장 맛있었어요.
마늘이 위에 듬뿍 올려져 있는데 마늘인 걸 뻔히 아는데도 마늘 같지 않은 맛 때문에 아들 또한 잘 먹더라고요. 이건 현지인이 추천해준 파도가 잔잔하다는 날 다시 가본 거예요. 정말 잔잔한 게 눈에 보이죠? 파도가 셌던 날이 물고기는 좀 더 많았지만 이날도 저번 날 못지않게 많았어요. 아이들과 함께라면 당연히 파도가 잔잔한 날을 찾아 방문해야겠죠? 저녁에 리조트로 돌아오니 루아를 하고 있네요. 하와이언들의 하와이식 파티. 리조트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에 하는데 한 사람당 150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약을 할까 하다가 다음번에 딸들도 다 같이 오면 그때 하자 해서 안 했는데 저렇게 리조트 한가운데서 하니 곁눈질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답니다. 음식은 뷔페식으로 사이드에 차려져 있고 무대에서 쇼하고 앞에서 춤들 추고 생각했던 것보단 리조트 루아는 별로인 것 같아 다음에 오면 좀 더 전통적으로 하는 곳을 찾아서 경험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리조트 안에 놀이시설, 탁구, 이건 축구인가? 기대하고 기대하던 서핑하는 날이 돌아왔네요. 어제 서핑 레슨 가격을 알아보니까 1시간 반에 한 사람당 120불 정도 하는데 남편이 그룹폰으로 두 사람에 160불짜리를 찾아서 좀 더 저렴하게 하게 되었답니다. 와이키키 해변 모래사장에 바로 레슨이나 보드를 빌려주는 부스가 있긴 한데 거긴 다른 곳들에 비해 많이 비싸더라고요. 아마 위치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 거겠죠? 죽어도 이름 쓰는 거야? 죽기 싫은데? 이렇게 웨이버에 사인을 한 후 바닥에 보드 하나 눕혀놓고 배 깔고 누워있다가 일어서는 거 한번 연습하고 바로 나간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드론으로 영상 촬영해주는 게 100불이라서 그거 신청했어요.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비디오도 그 자리에서 바로 전송을 해준답니다. 그렇게 촬영된 영상 한번 보실래요? 저 인스트럭터가 말하길 파도가 너무 없는 날에는 저렇게 물 위에 떠서 한없이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참 생뚱맞겠죠? 아마 7, 8월 달이 가장 파도가 좋다고 했던 것 같아요. 와이키키 해변으로 오니 어린아이들 데리고 여행 온 젊은 한국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갔던 이 서핑보드 가게에도 한국분이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를 보고는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시기에 캘리포니아에서 왔다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닐 줄 알았어요 하더라고요. 저 또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알겠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옷 입는 것도 다르고 피부색도 달라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햇빛에도 피부가 안 타나 봐요. 백인들보다 더 하얗더라고요. 이곳에 있는 7일 동안 서핑을 했던 게 가장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다지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왠지 인스트럭터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다음날 다시 와서 보드만 렌트를 해서 트라이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파도가 오는 걸 보고 밀어주고 언제 일어서야 하는지 소리쳐주는 인스트럭터가 없어서 저는 한 번도 파도를 타지를 못했네요. 그냥 보드에 배 깔고 누워 둥둥 떠있기만 했답니다. 그래도 아들은 곧잘 타던데 말이죠.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있다가 거북이도 만났어요. 물속에서 뭔가가 쑥 나오는데 거북이더라고요. 거북이가 제 앞으로 쑥 나와 숨을 들이마시고는 다시 쑥 들어가더라고요. 하와이에서 스노우클링을 하다 보면 거북이를 볼 기회가 많이 생긴답니다. 물론 거북이와 스노우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들도 많이 있답니다.
이 와이키키 해변이 초보들이 서핑하기엔 아주 좋다고 해요. 물이 갑자기 깊어지지 않고 꽤 멀리까지 물이 얕아서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와이키키에서의 서핑이라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네요. 요즘은 한국에서도 서핑을 많이 즐긴다곤 하던데 그래도 서핑이다 하면 하와이, 와이키키 아닌가요? 이곳에 오신다면 꼭 한 번씩 경험해 보세요. 레슨을 받게 되면 영어가 걱정되세요? 페달 업! 그 소리만 알아두시면 된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두 팔로 노를 저어 인스트럭터에게 돌아가는 이 과정이 체력적으로는 가장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쉬지 않고 노를 젓다 보면 목표에 도착을 한답니다. 해변가에서 이렇게 쇼도 해서 쇼도 볼 수 있었는데 쇼를 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네요. 오하우는 하와이언들보다도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이 넘버원 무스비 가게라고 해서 와봤답니다. 바로 와이키키 해변에 있는 이 섬에 몇 군데의 체인점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각김밥도 있는데. This is poke. 어머, 진짜? 포케 밥이었어. 따로따로 이렇게 주는 거였어. I think this is just regular kimchi. 김치 맛. My spicy meal. 이게 밀로 시켰거든. 이렇게 밀로 이렇게 이렇게 밀로 나오는 거야. 이건 따로. 맛있어? 김치 좀. 김치. 아이고. 페이퍼로 떨어져서 괜찮아. 집에서도 잘 먹지 않는 김치인데 집에서 나오니 김치가 그립나 보네요. 회덮밥이야 이게 일본식 회덮밥. 양파도 들어있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들어있는 거였어? It's pretty good. 아니 스팸이 너무 얇아. 너무 싱거워. No, we have. Right here? How long is that? Take it long. 그런 거였어? 하이킹 하는 거였어 이거? 여기 애들은 소풍을 이렇게 오는구나. 헬로. 하이. 마할로. 할로. 알로하. 그러게 중간에 있는 거 아니었어? 입구에서 일하던 젊은 친구가 중간쯤 가면 폭포가 있다고 해서 폭포만 보고 내려오려 했는데 그래? 그 폭포가 이 하이킹의 정상이었답니다. 한국 사람. 한국에는 뭐가 있는데 여긴 없나 보다. 컴플레인. 응? 한국처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는데 모르겠어. 엄마 뭐 말하는 건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엄마는 모르겠어. 술집이 있어야겠지. 막걸리집, 파전집, 삼계탕집. 자, 이제 하이킹 시작을 해볼까요? 이렇게 터널 같지 않은 이 컨테이너 터널을 지나오면 왠지 주라기 공원처럼 공룡이 뛰어다니고 날아다닐 것 같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자연적인 흙길이라고 했는데 돌을 깔아 놓은 거네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이킹을 안 해본 모양이에요. Gotta be like 2 years. 와. 생각보다 근사한 폭포는 아니네. 조금 근사한 거를 기대하긴 했는데. 이렇게 짧은 등산을 마치고 내려갑니다. 많이 덥지는 않았는데 습기가 있다 보니 이렇게 땀에 흥건히 젖었네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쉽고 짧은 하이킹이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볼 거 없는 코스라 조금은 실망. 그래도 몸은 상쾌하네요. 다이아몬드 헤드라는 하이킹 코스가 있는데 그건 산 꼭대기에서 하와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건 예약을 해야 해서 남편이 예약을 하려 했는데 예약이 꽉 차서 그것도 다음 기회에 하기로 했어요. 이곳에 아싸이볼이 유명하다고 아들이 먹어보고 가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시킨 건 파파야 볼입니다. 주스 토너먼트도 아닌데 왜 아싸이볼을 먹어? 진짜 파파야에다 올려주는 거네. 자꾸 먹어야겠네. 파파야가 이거 뭐 과일이야? 과일이야. 왜 파파야 샐러드는 먹어봤잖아. 왜 새콤달콤하게 막 그렇게 얇게 채 썰어가지고. 파파야는 그냥 샐러드로 먹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꽤 잘 익은 것 같이 부드러운데 단맛도 하나 없고 그냥 땅콩잼 맛밖에 안 나더라고요. 야. 뭐야? 떡이야? 맛있어. 근데 안에는 그냥 아이스크림이야. 팥이 들어있네. 팥이야 팥. 그럼 팥빙수 맞네. 서핑 이틀, 스노우클링 이틀, 등산 하루. 뭐 한 곳도 없는데 벌써 마지막 날이라네요. 오늘은 휴양지 냄새 팍팍 풍기는 리조트나 한 바퀴 돌아볼게요. 바는 아직 오픈을 안 했네요. 바다를 보며 즐길 수 있는 핫탑도 있고요. 바다를 끼고 걸을 수 있는 산책로. 호텔 하나씩 이렇게 끼고. 정말 이걸 다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걸까?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놨다. 그런 의심을 하던 중 앞쪽에 똑같이 생긴 해변가를 공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되니 정말 만들어진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어마어마까지는 아니지만 파도가 아주 세네요. 그 와중에도 바다색은 어쩜 저렇게 예쁜지. 2년 전이네요. 마우이라는 섬에 갔던 게. 그때 저희가 돌아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불이 났었죠. 얼마나 피해가 복구되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마우이에 갔을 때는 3월달이었는데 그때가 고래철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닷가를 보고 있으면 고래가 점프를 한다거나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와 숨을 내뱉는 걸 자주 목격할 수 있었는데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럴까요? 아님 이 섬에선 보기 어려운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는 7일 동안 고래를 한 번도 목격을 하지 못했네요. 이 리조트에는 총 3군데의 수영장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 또 하나는 어른들이 릴렉스 할 수 있는 릴렉스 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 이 수영장은 아이들이 눈치 안 보고 실컷 떠들며 물놀이 하는 곳. 그래서 이 풀에만 워터 슬라이드가 있답니다. 정말 오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물에서만 놀았네요.
이게 거기 있나? 아마도 저쪽 거는 한국 사람들이 양념갈비를 구웠나 봐요. 양념이 있는 걸 구우면 그릴이 많이 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딱 맡아도 알만한 양념갈비 냄새가 코를 찌른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 아들도 다음번엔 양념갈비 준비해와서 먹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리조트는 아파트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스튜디오에서 방 3개짜리까지 예약을 할 수 있어서 많은 가족들이 같이 오기도 한답니다. 아마도 저 옆에 닭 허벅지살 굽고 있는 아저씨네는 대가족이 왔나봐요. 고기의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아, 물론 단 3명뿐인 우리의 고기 양도 어마어마하답니다. 아마도 두 덩어리는 남편이 먹어야 할 듯해요. 바람으로 솔트가 다 날라. 옆에 노부부가 이 섬에서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주고 있네요.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백인들은 오늘 친절했다가 내일은 쌩 깐다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려서 와서 미국 사회 속에서 산 남편 또한 그런 경험이 있고 사실이라고는 하네요. 제가 아는 소수의 백인들은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바베큐 하면서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걸며 저렇게 친절하고 마켓 문을 잡고 뒷사람을 기다려주고 오늘 보고 내일 또 봐도 잘 지냈냐고 인사해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아마 저 노부부도 내일 보면 쌩 까려나요? 그런데 우린 내일 떠나니까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네. 우리 다음에 또 올 거니까. 넥스트도 해놨잖아. 아빠가 내주고. 네, 우리는 내년에 다시 한번 이 섬에 오기로 결정을 해서 어제 바로 예약을 해버렸답니다. 남편이 내년에 군대에서 6개월 파견을 나가는데 그 전에 와서 일주일 휴가를 보내고 싶다고 하네요. 내년에는 계획을 좀 더 잘 세워 정말 이 섬에서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요. 이렇게 마지막 저녁 만찬을 먹고 마지막 날 해가 저물고 있네요. 여행을 시작할 때의 설렘과 기대감이 이제 여행을 마무리하며 아쉬움으로 바뀌어 가고 있네요. 우리의 하와이 7박 8일 여행은 이렇게 끝을 맺는답니다. 그래도 별탈 없이 무난히 보낼 수 있었던 여행이었어요. 현지인의 충고를 듣지 않고 큰 파도와 싸우다 생긴 내 팔과 다리의 상처가 그나마 가장 큰 재해였네요. 그 외에는 육지에 있는 많은 체인점들이 이곳에 있어 마우이에 갔을 때처럼 관광객에게 붙는 프리미엄은 지불하지 않았고요. 렌트카와의 악연, 첫날 문제 있던 차, 다음날 바꾼 차까지 문제가 있더니 기름 채우고 리턴해야 하는 걸 깜빡한 우리의 실수로 조금 비워진 기름값을 50불이나 charge를 했네요. 이런 실수는 한 번도 한 적 없는 남편인데 이번 렌트카와의 처음과 마지막의 악연을 기억하고 싶었나봐요. 렌트카 리턴하기 전 기름 채우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요즘 미국도 많이 시끄럽지만 한국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빨리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전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뉴스를 매일 아침마다 보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이 낸 계엄령을 외국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많이 다르게 보나 봐요. 처음 계엄령 내려졌을 때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아는 외국인 지인들한테 도대체 한국 무슨 일이냐고 많은 걱정을 들었었거든요. 한국 여행을 취소한 사람들도 여럿 있었고요. 그런데 그 계엄을 용서하고 변명하고 그 계엄을 선포한 이를 감싸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어쨌든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빨리 돌아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물러갈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